근데 이제 바이어 발굴 기법은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바이어를 발굴하느냐. 이게 이제 뭐 책을 보내든지 광고를 내든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디렉토리 책자를 보고 이게 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지금은 다 이제 뭐 구글에서 보든가. 근데 진짜 중요한 바이어는 구글에서 안 나오지. 돈 내고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박람회, 특히 유럽에 가서 바이어를 찾으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지 출장 가면 안 만나 준다고. 하루에 2개 만나고 그건 뭐 되겠어요? 한 명 만나기도 어렵지. 그래서 바이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전시회라는. 그래서 전시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그리고 유럽이란 데가 지금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전시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물론 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이제 샘플을 봐야 되잖아, 실물을. 이게 뭐 온라인에서 안 보이니까 전시회 가서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다 해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의 전시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독일이나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를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박람회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중소수출업체들은 돈도 많이 들고 또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이제 지원 프로그램, 돈도 지원해주고 비금전적인 것도 많이 해요. 전시회 가면은 뭐 다음에 배우겠지만 전시회 가면 돈이 뭐 중소기업이 3x3 이거 부스 하나 하려 나간 돈 얼마 든 줄 알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출장비도 있지, 뭐도 있지. 그다음에 이거 샘플 만들어야지, 뭐 그다음에 돈 내야지. 4천만 5천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코트라 우리 정부가 대주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양가 없는 바이어가 초청될 수 있다. 야, 이거 실제로 교수가 겪은 거예요. 러시아 바이어라고 그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러시아 바이어를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나한테 딱 걸렸지. 내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충남에 있는 줄 딱 걸렸어. 보니까는 바이어가 아니야. 거의 뭐 소매상 하는 그 뭐 그런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바이어를 하더라니까. 그게 이제 이 영양가가 없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 진성 바이어라고지. 진짜 바이어가 뭐냐? 무역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지사화 사업, 이건 뭐냐면 이제 지사식으로 사무실 하나 내는데 얼마 든 줄 알아요? 한 2억 3억 들어 1년에. 사람 하나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웬만큼 큰 회사는 못 내보내. 근데 그 대신에 코트라나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런 식으로 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직원이 한 6, 7개 회사를 맡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바이어와 상담점 준비사항, 뭐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은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중소무역업체들도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누구 온다 그러면 홈페이지부터 보는 거니까 명함도 잘 만들어야 되고. 제가 첫 시간에 뭐 명함 영어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권 지금 다 갖고 있나요? 여권 다 가지고 있지. 영어 이름 어떻게 썼어? 자기 영어 표기를, 특히 성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 지금 사실은 이거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얘기인데, 나윤수 아니에요? 나윤수. 나는 이렇게 써요. RAH에 YOUN SOO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날씨인데 NA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RHA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NAH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 이게 외국 사람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 틀린 사람이지. 이게 우리는 다 뭐 무슨 어디 김씨 뭐 다 똑같은 성인데 틀리게 알아버린다고. 심지어 런던에서 내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니까. 아버지가 올 때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여권을 거기서 출생신고할 때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 아들이 아니지. 영국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대사관에가 확인서 받았고 복잡하게 하. 그래서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로마자 표기에 대한 그런 게 사실은 느슨하게 돼 있지. 자기 각자 알아서 이게 하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명함 만들고 여권 만들 때 자기 아버지가 쓰던 성 그걸 그대로 쓰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안 쓰셨으면은 지금 쓰더라도 어떻게 가장 일반적인 성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신용조사 얘기했어요. 아까 신용조사. 근데 지금은 코트라는 수행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무역공원공사에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 DMB에다가 신용조사를 의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뭐 후버스니 컴파스니 뭐 이런 뭐 토마스 네튼이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돈을 내고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신용조사 보고서 실물이죠, 실물. 이게 이제 지금 뭐 교수가 사이트에서 뽑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그래갖고서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막 페이지가 늘어나 이게. 돈을 적게 내면 기본적인 한 서너 페이지 딱 나오고 돈을 많이 내면 DMB에다가 쭉 해가지고 막 한 20페이지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설립 연도 뭐 있고 매출액 얼마고 자본금 얼마고 레이팅이죠. 레이팅. 이거 S&P 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해 DMB가 이건 3A다 뭐 이렇게 뭐 3A4다 이건 상당히 괜찮은 회사죠. 재무 상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바이어빌리티 레이팅. 이건 바이어빌리티가 뭐예요? 바이탈이 뭐예요? 바이탈. 의학 용어죠. 바이탈.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바이탈 그거거든. 그 살아있냐 그런 뜻이야 이게. 바이탈이 얼마나 나오냐. 근데 바이어빌리티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이제 생존 능력이라는 뜻. 생존 능력.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 회사 보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무 여러분들 회계학 배웠나요? 회계학 잘 안 배우지 어려우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서 기업에 가서 근무하든 어쩌든 간에 이 회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경영학과나 무역학과나 여기서 회계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안 하지. 대부분 1학년 때 2학년 때 뭐 필수 하나 하고 그냥 안 해버리잖아. 근데 기업에 가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관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회계를 자기 혼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돼요. 그래갖고서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를 쫙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뭐 사학개미 동학개미가 하더라도 그 회사의 파이낸셜 재무 보고서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이해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학을 공부를 하라는 게 여러분 꼭 여러분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 보고서는 똑같아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읽기가 쉽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보험공사 가보면 거기 뭐 해외 시장 신용정보센터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바이어 그 정보를 이제 검색해가지고 이 신용도를 알려주는 그런 걸 이거 공짜는 아니고 돈 받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이오 신용조사 신청 바로 가기 있죠. 온라인 신청하라 그러면은 아까 그 DMB 같은 거 보고서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 이 친구가 괜찮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알선 사이트. 그러니까는 거래 알선 사이트는 B2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옛날에는 책에 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사이트에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트라는 이거 바이코리아는 사실상 거래 알선 사이트이긴 한데 폐쇄돼 있다고. 안 보여. 이게 이렇게 조금 제한적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EC21, EC 플라자 이거인데 그 중에서도 EC21이 굉장히 큰 회사. 여러분들이 무역업체 가면
아마도 이걸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어. 뭐 중국어, 뭐 번체, 한국어, 일본어, 에스파뇰, 뭐 루스키, 프랑시스, 도이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고 그 거기다 이제 탑재시키는 거죠. 뭐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바이어들이 이거 보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올릴 때 이 회사는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고 이렇게 여기에 올려주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무역업체들은 거의 다 이거 다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꼭 뭐 안 해도 되는데 빼고는. 왜냐하면 채널을 여러 군데 바이어가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해놓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바이코리아 따로 이게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돼 있어요. 바이코리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이제 두 가지지. 하나는 바이어용이고 하나는 셀러용이죠. 그러니까 셀러용은 국내 업체, 국내 기업을 위해서 인콰이어리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리고 바이어한테는 어떻게 한국 회사의 한국 회사의 그 청약 관련 이런 이제 그림과 이 기본적인 조건을 올려놓으면 바이어가 이걸 보고, 근데 요건 이제 아무나 못 본다 이거예요. 그 코트라가 승인해준 바이어만 보게 돼. 그러니까 비교적 떠다니는 그런 바이어가 아니고 진성 바이어들이 비교적 인콰이리를 낼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바이어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셀러용, 요건 이제 그 우리 수출업체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져 있잖아요. 아이디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다. 근데 교수가 전자무역 강의하면서 다음 중 그 공개된 웹 쇼핑몰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내기하면 틀린 사람 많아. 바이코리아는 오픈이 아닌데 이건 폐쇄몰인데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잘 몰라. 이상 이건 엉뚱한 데다가 막 동그라미 쳐놓은 학생들 있어요. 진행 절차 이건 뭐 똑같아요. 똑같고 그 이게 샘플을 주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소량 수출 조그맣게 하는 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아니면 페이팔, 여러분 페이팔 알죠? 페이팔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콥스, 이 콥스가 이제 그 대금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보고 바이어가 주문을 하겠다, 샘플을 뭐 10개 주문하겠다라고 하면 코트라가 그걸 승인해줘. 그래갖고 너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견적 받아라. 견적을 받을 거 아니야. 얼마다 이렇게 오고 가면은 신용카드로 페이를 하고 얼마 있다 바로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콥스입니다. 이게 콥스 이용 절차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장 조사와 바이어 찾기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좀 그 실무적인 일로 가십시다.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김우중 회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대우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시장이 있다. 이건 뭐 저 코트라 사장님이 했던 얘기고 가자 유럽으로 그건 교수가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써놨을까 생각 한번 해봐요. 동남아나 중국에만 이렇게 수출하던 회사들은 겁이 나가지고 유럽에 못 가. 이게 유럽 가면 뭐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눅을 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 특강을 들었으니까. 교수가 해외에 근무하면서 성공시켰던 수출 사례를 몇 개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유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사례를 한번 봅시다. 기타 치는 거 본부장? 요즘에 기타 안 치지. 옛날에 기타 다 쳤어. 여학생도 막 기타 쳤어. 근데 기타 치면 줄이 자꾸 끊어지잖아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30년 전 얘기야. 기타 뭐 그제지은 사장님이 오셨어. 코트라에 뭘 오셨습니까 했더니 기타 줄 팔러 왔대. 조그만 세트에 그 4개인가 5개 들어가 있잖아요. 기타 줄은 그래.
근데 이건 뭐 영국에 이거 수출 되겠나 이건데 어쨌든 바이어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오다 받아가지고 갔어. 어찌 된가 했더니 어느 시장이라는 것은 고가품 시장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물론 미국 영국에 영국산이나 독일산이나 뭐 비싼 기타 줄이 있겠지만 그게 한 세트에 $100다 그러면 그 연습하는 사람이 맨날 기타 줄 끊어지는데 $100짜리 쓰면 되겠냐고. $50짜리 써야지. 의외로 시장이 큰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 있어요? 프린터 없지. 프린터 대부분 학생들 안 갖고 있죠. 나 이제 프린터를 갖고 있는데 프린터에 삼성에서 프린터 나올 때 처음에는 뭐 하나 토너 들어가는 한 6만 원, 7만 원 해. 근데 정품으로 사서 안 쓰면 뭐 고장 안 고쳐줘요. 뭐 그렇게 써져 있어. 근데 지금 6만 원짜리를 재생 토너 쓰면 10,000원, 15,000원밖에 안 해. 그래도 교수가 보니까 뭐 프린터인데 아무 지장 없어. 어느 날 독일에 근무할 때 개성공단에 재생 토너를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출장 갔다 오면 그런다는구만. 저 북한 간부가 뭐 사장 선생 이번에 오다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한대. 근데 그때 한참 할 때야. 오셔가지고 뭐 재생 토너 뭐 수출한다고 왔어. 그래서 야, 이 독일 사람 이거 쓰겠어요. 근데 웬걸? 독일에서 더 많이 쓴대 우리나라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 환경 문제 이거 해가지고 그 재생해서 써야지. 와,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시장이 사람 사는 데 시장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유럽에 만약 노크를 하더라도 이거 될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뭔가 있어. 예. 꼭 사람들이 비싼 것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놀랬다니까 어떻게 이게 그 독일 사람들이 근데 토너를 쓰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환경 공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독일 회사에서 그거 안 만들지. 근데 한국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오케이 뭐 프린터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슬로베니아 배터리 수출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다. 근데 그 회사 내가 해줘가지고 여기 솔라이트 배터리라고 거기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컨테이너가 2컨테이너가 왔어. 근데 앞불사 난리가 났어. 왜? 코트라에 저 슬로베니아는 코파라는 항구가 있고 트리에스테라는 이태리 항구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물류회사가 잘못한 거야 이게. 지도 잘못 봐. 그런 일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일 없을 텐데 물류회사가 이게 데스티네이션을 잘못한 거라. 대충 보고 트리에스테구만 이렇게 보내버려요. 근데 그 당시는 슬로베니아가 그 EU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마음대로 못 다녀. 그런데 EU 이태리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찾아와야 되잖아. 그럼 다시 통관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통관을 하긴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포장기계 수출 이건 뭐냐면 교수가 이제 슬로베니아란 나라에 거기는 나 혼자 직원 한 둘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팩스가 한 장 쭉 왔어. 대구에 있는 무슨 그 주임 누구 뭐 이렇게 왔어. 주임 뭐 나윤수는 뭐야? 그 대학교 막 졸업하고 지금 수출업체 들어가 갖고 이제 뭐 병아리 삐약삐약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요즘 동구권에 우리 회사가 하는 포장기계 이거 괜찮습니다. 혹시 바이어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왔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나도 처음에 보고 야 이건 뭐 한국 기계가 팔리겠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얘기 못하겠다. 다른 회사가 IMF가 딱 났어. 그러고 나서 얼마 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IMF 나가지고 수출하다 중단됐어. 저기 시아공단에 있는 기계회사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재고품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슬로베니아 바이어가 우리한테 이 회사를 아느냐 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기계가 수출이 됐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바이어한테 혹시 뭐 다른 기계 필요 없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 무슨 타발기 필요하대. 보니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회사도 기계 수출하게 된 거예요. 그 수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회신이 없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 이름 잘 적어놨다가 응? 잘 적어놨다가 언제 그 사람이 또 오다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독일 기계란 말 알아요? 지난 시간에 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계 하면 독일이지 독일. 우리가 옛날에 쓰던 좋은 기계는 다 독일제였으니까 독일 기계란 말이 있는데 독일 기계는 왜 그러면 독일 기계 샀으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뭐 전차 사지 왜 우리나라 K2 전차를 폴란드가 사느냐 왜 그러겠어요? 첫째 가격이 너무 비싸 독일 건 성능 좋은지 알아. 그러면 한국 거는 뭐 성능이 나쁜가요? 거의 비슷해. 레오파드 전차에 한 95%는 간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이 완벽하지만 뭐해? 지금 당장에 혹시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독일 기계들은 주문하면 막 1년도 걸리고 그래. 실제로 그런다고 빨리 안 와. 전자동에 막 최첨단 기계 가격도 비싸지만 그런데 우리는 빠른 기간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이거죠. 경쟁력. 그리고 꼭 전자동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기계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 이거죠. 직물업체 이건 뭐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바이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전시에 가가지고 한국 업체에서 수입했는데 칼라가 틀리대.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그 직물 안 하지 직물을. 근데 옛날에는 중요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 옷감 이게. 근데 옷감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색깔이라고. 이 천을 짜가지고 뭐예요? 칼라링을 하잖아요. 이게 염색을 한다면 다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번 기계에 넣을 때하고 두 번 넣을 때하고 이게 색깔이 조금씩 틀려.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업체가 자꾸 그거 가지고 근데 조금 심했지 그게 색상 차이가. 이게 이제 막 컴플레인 하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잘 다독거려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또 재계약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심장 박동기. 요즘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가면 심장 박동기 있죠? 알아요? 있어. 관리사무소 앞에도 있고 자기 집 그 들어간 데도 있고 심장 막 이렇게 요즘 영화 보면 그거 나오지 막 사람 죽으려고 하면 막 이게 뛰게 하는 거. 이게 전자적으로 뛰게 하는 거거든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하는 회사가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이 원주에 있는 회사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전국에도 막 있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원래 독일에 이제 이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사죠. 의사들이 뭐 그 검증도 안 된 거 어떻게 뭐 쓰느냐. 한국에 하도 안 되니까 독일 메디카 전시회 지금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의료기기 전시회에 나갔어. 그런데 어떤 바이어 하나가 제가 할게요.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이 바이어가 의료용품 전문 바이어가 아니야. 뭐하노? 옷감 만든 사람 이게. 그 뭐 어쨌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해봐라 그랬는데 바이어가 영어가 안 돼. 이게 독일어밖에 못해. 이게 어떻게 하냐? 독일어로 이메일을 보내. 그러면 이 CU 메디카 거기서는 영어로 번역해하고 보고 영어로 보내면 그 식은 또 독일어로 번역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바이어도 하여튼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처음에는 했지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좀 뭐 복잡한 얘기 하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업체 수출업체에서 코트라에 전화를 해온 거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교수가 여기 가봤어요. 뭐 괜찮아. 그럼 독일에 최초 수출했다니까. 어떻게 의료기계를 독일에 최초로 수출했어요? 세계 최고의 그 선진국에 수출하냐 이거지. 수출이나 그런 거 무역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일이 주력 시장이 돼버렸어. 독일에 많이 팔리니까 국내에도 다 팔. 지금은 뭐 저기 119 거기도 다 있어요 이거. 그래서 한 대성공을 한 거죠. 자동차 부품 OEM 수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동차 만들려면은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 광명 가면 소아리 공장에 아침에 가면 막 트럭들이 쫙 서 있어. 우리 마찬가지라. 이제 자동차 공장들은 그래.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는 게 OEM이다. OEM. 폭스바겐에 이걸 해준 그런 얘기예요. 폭스바겐이 1년에 뭐 1,000만 대 가까운 차를 생산을 합니다.
한국에도 많이 굴러다니죠. 이게. 근데 거기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회사에다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뭐예요? 자동차 위에 실내등이라고 그래. 여기 올려다 보면 요 위에 있다고. 그냥 문 열면 불 켜지고 뭐 누르면 뭐 소리 나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특허가 한 2, 30개 들어가 있어. 이 조그만 거 하나에. 뭔지 알아요? 누르면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떼깍 나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기도 하고 퍽 소리가 나게 소리가 틀려. 왜? 그게 특허라 이게. 시간 관리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도 그 감촉이 약간 부드럽냐, 때까닥 소리 나느냐,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이 다 특허라니까 특허. 와 그런 것을 가지고 한국 회사가 이게 납품하게 해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는 일본에 좀 수출하고 했는데 교수가 3천만 달러어치, 2,600만 달러 플러스 뭐 500만 달러 한 3천만 달러어치 수출을 해줘요. 이 회사의 주력 시장이 유럽이 돼버렸죠.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 폭스바겐 같은데 어떻게 납품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나 아니면 캐터필라 같은 그런 그 큰 기계 만드는 아니면 비행기 만드는 뭐 우주선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려면 이 서플라이어가 돼야 되는 거지. 서플라이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DNB 남바 해야 된다고. 서플라이어 등록을 자기가 먼저 해. 그러고 나면 거기서 보고 심사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긴 항해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납품업체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을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 서플라이닷컴에 들어가면 다 있다고 이게. 그래서 등록 절차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런 게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만약에 우리 신입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나온 직원이 와가지고 미국의 크라이슬러에 납품에 성공시켰다. 굉장히 귀요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심사 받아서 입찰해가지고 거기서 등록 선정하는 거. 근데 아까 그 본 그 실내등 그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 10불 정도 할까? 얼마 안 돼. 근데 자동차를 1년에 500만 대 만든다 해봐. 그 중에 100만 대만 장착해도 얼마예요? 곱하기 10이면 얼마야? 1,000만 달러. 엄청난 거지. 이 이런 대량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뭘 하냐면 코스트를 CR이에요. CR. 여러분들 또 나중에 기계회사 같은 거 CR 그래.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차에는 얼마에 납품하고 2년 차에 얼마 납품해라 이거 있어.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 고정비가 낮아지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해서 이제 납품에 성공을 하면은 대회사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 경쟁 입찰하는 화면이에요. 화면. 그러니까 어느 뭐 100만 개를 납품한다 그러면은 한국 회사, 뭐 이태리 회사, 뭐 독일 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해. 그래갖고서 파란색은 이게 이제 단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은 이제 내가 지금 노란색이다. 세 명이 했는데 나는 노란색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가야 돼. 그럼 가격을 조금 낮춰. 이렇게 하면 자기가 파란색 가가지고 더 이상 없냐? 그러면 없다. 여러분들 그 옥션 하는 거 봤죠? 가끔 텔레비전 나오잖아. 뭐 교수도 한번 해본 적 있어. 저 어디 가가지고 뭐 살려고 뭐 1번 이게 들고 2번 들고 막 그래. 근데 지금은 이런 회사들은 전자 입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뭐 1,000만 불, 뭐 1억 불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폭스바겐에는 통합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폭스바겐뿐만 아니고 이런 큰 메이커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면 한 2달 동안 일 안 하고 이것만 배운다. ERP 이거 배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 그것만 배워요. 코트라 직원들도 한 달간 ERP가 그렇게 복잡해졌어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폭스바겐은 딜러가 게 뭐예요? 자동차 판 사람들이 정비도 하거든. 그걸 이제 전부 다 전자동화 한다. 그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례하고요. 그다음 남은 시간에는 조금만 저거만 봅시다.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죠. 국가별로. 하데베 이게 지금 뭔지 알아요? HDW 독일에서 하데베라는 HDW는 독일 회사인데 여기서 잠수함 보죠.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은 이 독일의 HDW 버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대우조선에 만들다가 요즘은 현대 중공업에서 만들죠. 그냥 우리가 독일을 안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고 가장 돈 많은 나라고 수출이 세계 1위 엄청나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땅땅땅 해가지고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동부 지역은 옛날 동독 지역이고 그 밑에는 이제 서독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 3개주에 집중돼 있다 그런 얘기고, 독일에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 뭐냐, 뭐 열쇠, 칼, 쌍둥이 칼 알아요? 쌍둥이 칼 알아? 몰라. 쌍둥이 칼. 아 있어. 나중에 결혼하면 봐봐. 독일 쌍둥이 칼은 뭐 한국에 백화점 가면 있어. 칼이란 게 뭐예요? 이게 잘 들어야 되잖아.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칼 안 줘요. 지금은 칼인데. 그러니까는 그 칼이 뭐 하여튼 쌍둥이 칼, 저 독일 간 사람 다 사와. 이게 쌍둥이 이렇게 사람 2개 그려진 거 빨간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나라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세계 최고 독일이라는 데가 자동차도 최고고 모든 게 칼도 최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과 준법. 요즘 뭐 분당에 정자 다리가 부서져 가지고 뭐 난리인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세월호가 왜 그랬는지, 뭐 이태원이 어떻게 그랬는지, 바로 그게 원칙과 준법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게 바로 원칙과 준법이에요. 이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들 골프 안 치죠? 아직 안 쳐봤지? 골프 치러 저 밖에 나가면, 무슨 컨트리 클럽에 나가면 이제 뭐 그 4번에 넣기도 하고 5번에 넣기 3번에 넣어. 근데 쳐가지고 넣었는데 갔어. 근데 여기 이제 홀에다 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쯤 공이 갔어요. 땅 쳐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친구니까 뭐 오케이 줘. 들어간 걸로 해준다 이거지. 굳이 하지 않더라. 근데 가까이서도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프로 선수들 여러분들 골프 한번 집에 가서 골프 한번 그 치는 거 봐봐. 가까이 있는데 못 안 들어가고 한 점 또 잃어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한 1m 하면 다 봐준다 이거지. 근데 독일 사람들은 0mm도 안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독일 사람 그래. 그 옆에 독일 바이어에 대한 얘기했죠. 실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충남 논산에 뭐가 있냐면은 이 트럭 버스 링을 만드는 독일의 납품한 회사가 있어요. 바퀴에 이렇게 보면 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독일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제 독일 그 바이어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 큰 데로 갑니다. 독일 바이어한테 도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를 여기다 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해 줬대요. 이제 공장 다 했으니까 와서 보세요. 그 바이어가 뭐 가지고 언제 줄자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메타 도면대로 만들었는지 졌다. 근데 이 사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바이어가 입이 보고 당신은 확실해. 도면대로 했다 이거지. 바로 그거라 이거죠. 그래서 독일 회사하고 거래하려면 원칙과 준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치를 안 보지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 눈치 안 봐. 그다음에 친구는 친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공과 사가 잘 구분이 안 되지. 요즘도 친구는 뭐 다 봐주고 막 안 된다 이게. 그런 독일 사람 그건 안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독일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독일 회사 가서 방문하는 일 많거든. 코트라 무역관장들은 가 그러면
한국 같으면 어때? 아유 뭐 외국 회사에 외국의 정부기관 뭐 거기 외교관이야 다 외교관이 오셨는데 책임자가 오셨는데 우리는 뭐 좋은데 가서 이렇게 좀 식사 대접하고 없어 독일 사람 어디 가서 먹는지 알아? 구내식당 가가지고 다 먹어. 그리고 구내식당 가면 지도는 지가 내고 내 것만 비용 처리해. 얼마나 되겠어요? 밥 잘해야 뭐 7불 8불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접하는 게 없어. 선물도 절대 안 돼. 언제 딱 한지 알아요? 독일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는 오케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뭐 파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평소에는 회식이라는 게 없어. 무슨 회식은 무슨 개뿔이나. 회식 안 하지. 6시 되면 다 집에 가. 8시 되면은 독일 사람들은 문을 다 닫아. 전부 다. 없어. 딱 유일하게 남은 게 뭔지 알아요? 저 햄버거 파는 집. 굶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문 열어놓고 다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저 강남역에 무슨 뭐 삼성역에 저녁에 집에 가는데 택시 없어서 뭐 난립니다. 독일은 난릴 필요가 없지. 왜? 그렇게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가 어떻게 이혼당하지? 이혼당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 이게 계속 돈 대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 독일이라는 데가 바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독일 바이어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원칙과 준법, 공과 사랑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정직해, honesty.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도 딱 그거였어요. 무역이란 게 뭐냐? 무역이 뭐냐 이거예요. 무역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뭐 네덜란드나 뭐 뭐해 영국 항구에서 범선 타고 가면서 내가 이거 물건 팔아갖고 하면서 뭐 남겨가지고 할 테니까 돈 대세요. 가가지고 배가 빠졌다 이거 빠졌는지 정말 뭐 원주민들한테 약탈당했는지 어떻게 알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 무역은 honesty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 이게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 무역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믿음과 신뢰와 정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돼 있는. 우리나라 대무역법도 마찬가지. 정직하다는 그게 딱 거기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저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거짓말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상과 계약.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뭐야 한 20년 전입니까? 그때 고속철도 들어올 때 떼제베는 저기 프랑스 거고 위에 있는 건 이체 ICE라고 그래요. 이체 독일 건데 협상을 하는데 독일은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요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안 해. 그거 안 하고. 왜 엄청난 이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게. 근데 프랑스는 뭐도 막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면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겠다. 베스트 파트너 뭐 이런 거. 가슴이냐 머리냐 이런 거. 여기 이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 이게 뭐냐면 교수가 독일에 근무할 때 함부르크 시내, 함부르크 시내에 그 여기 앞에서 보듯이 호수가 있어. 호수 가해가 가장 비싼 건물이에요. 거기가 호수를 내다보면 그저 빨간 거 있는 데가 이 히네베르그라는 회사가 거기 있어. 히네베르그 회사에 인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직접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 크리스티앙 앤 발터 이 히네베르가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회사에 발터 제이 히네베르그라는 사장이 있어.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사장이냐면 쉽브로커. 쉽브로커가 뭐냐면 배를 머스크 시랜드가 15,000 컨테이너짜리 배를 하나 짓는다 그러는데 어디 한국 현대중공업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머스크 시랜드하고 같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누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 얘기하고 뭐 스미스 회장 이번에 하나 만들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예, 미스터 김, 저 현대중공업 김 사장 이번에 뭐 배 만드는데 얼마 할 거야. 그거 하는 사람이 쉽브로커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1%씩 받아.
얼마 1억 달러에 양쪽에 2% 받으면 얼마지?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때 인천 시장님이 오셨어. 이 발터 히네베르를 만나려고. 뭐하러? 인천의 신항만 지금 다 이제 이쪽에 있죠. 항만을 새로 컨테이너 포트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나봐. 미국 사람이 게일사 그 세장이 그 히네베르그한테 가면은 돈을 투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뭐예요. 야 이제 온 거지 이제 해가지고 뭐 직원들 나도 이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히네베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처음에 조금 뭐 얘기 듣더라고. 그러더니 How much do you need? 얼마 필요하냐?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이 으악 놀란 거야. 갑자기 자기는 소개 좀 하러 왔는데 응? 갑자기 돈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언제 필요하냐 이 두 가지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 혹시 혹시 그런 일이 있을라나? 누구한테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너 얼마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 그 두 가지 답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뭐 1억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지. 얼마든지 얘기하라. 한국 포트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알면서도 얼마가 언제 필요하냐 그런 사람이에요. 시브로커라는 게.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재밌는 거 있죠.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발터 히네베르그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켓 리포트도 만들지 않는다. 와 대단한.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 뭐 시원찮게 홈페이지 그런 거 안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독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국의 비즈니스 문화 이건 빨리 하고 끝냅시다. 이제 미국 그렇죠. 청교도 정신. 미국 사람들은 사실 뭐 실용주의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막 교수같이 다 해갖고 이렇게 점잖게 하고 딱 가는데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에 뭐 이렇게 입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유럽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Time is money.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미국 사람 미국 회사 구매 담당 부사장한테 큰 회사에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한국 갈 사람을 뭐 우리가 한국에서 뭐 하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비행기 부품 만드는 회사야. 며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그 메일 좀 다시 보내라 이거야. 그 말 한마디 뿐이야. 헬로 미스터 라 뭐 하우 아유 없어. 그 메일 다시 한번 보내줘 그거야 이게. 미국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히 시간을 철저히 한다 이거죠. 시간.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그렇죠. 뭐 Dear Mr. 라 뭐 It's very nice 뭐 meeting you 뭐 어쩌고 그런 말은 거의 안 쓴다. 미국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이메일 쓸 때 뭐 이런 거 능률적으로 하라. 그렇죠. 신뢰 구축하려면 약속부터 준수하라. 뭐 이런 얘기.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 문화는 화에 기반한다. 조화, 협력, 타협, 신뢰. 여러분들 요즘 일본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교수도 거기에 조금 뭐 이렇게 인발부가 돼 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거 안 해준 줄 알아요? 자꾸 딴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딴 말하니. 이게 일본도 일찌감치 석유화돼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위안부 얘기는 그만합시다 했잖아.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런 말이거든. 근데 또 뭐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또 아니에요. 막 일본 사람 그거 싫어한다 이거지 그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딴 얘기한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모여갈 때 특히 교수도 그런 게 오랫동안 유럽에서 근무해가지고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이랬다 저랬다 일정 받고 그 교수가 제일 싫어해요. 지난주에 한번 바꿨지만 미안해요. 그런 일 많다고. 실컷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적어도 무역학을 전공한 여러분들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 기본적인 그 매너가 아니고 그건 안 돼.
국제 비즈니스면은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야 돼. 항상 그걸 정확하게 지켜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믿어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절대 안 해요. 이미 약속한 걸 왜 자꾸 깨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저기예요. 그래도 융통성이 있고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리 마시다가 뭐 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오케이가 아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뭐 말짱해요 뭐 다이조부 데스 뭐 이게 오케이가 아니다 이거죠. 좀 검토해 보겠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정도라 이거죠. 마지막에 식당에서 너무 비싼 음식을 맛만 볼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재밌는 얘기. 일본 가면 일본의 아카사카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밥 먹었던 그런 데 가면 밥 한 그릇에 한 400달러 500달러 해요. 1인분이. 엄청나게 비싸. 우리도 이제 뭐 저 롯데백화점 가면 이제 뭐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무지 비싼 거지. 근데 거기 가면 일본 그런 또 아주 맛집이 또 있어. 조그만 해가지고 그런 데 가면 뭐 이게 사시미 회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회가 아니야. 어떻게 하냐? 뭐 어디 바닷가에 뭐 센다이 앞바다에 언제 잡은 거 뭐 해가지고 몇 마리 안 잡히는데 그거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한 점에 얼마쯤 하겠어요? 한 점에 몇십 달러씩 하는 거지. 그거 막 집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바이어를 만나 대접을 받게 되면 너무 비싼 것을 마구 먹지 마라 이거예요. 저 호텔에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 배고프면. 중국 관시 뭐 이거 아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중국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면은 막 한국 사람 가면 막 한 20명 나와가지고 전부 지들이 술 다 마셔 막 이게.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평소에는 못 먹고 한국 사람 가면은 막 전부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중국이. 여기 붉은색 그랬죠. 붉은색. 예.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뭐 러시아 뭐 중국 사람들이 맨날 빨간색 하는 게 빨갱이 뭐 이렇게 가지고 빨갱이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러시아에서는 크라스노라고 그래. 크라스노가 뭐냐면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 적색이 좋은 의미가 아주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황금색인가 하여튼 컬러가 그렇다는 것이 무슨 뭐 공산당 등이라 빨강이다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역을 배운 학생들은 무역을 전공한 학생들은 그런 그 나라의 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인도는 힌두교다 이거죠. 요즘 교수가 잘 아는 서울대 남아시아 연구소라고 강성용 교수란 분이 인도 경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도에 거래할 일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에서 강성용 교수의 그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인도는 교수 한 번밖에 안 가봐 잘 몰라. 하여튼 뭐 그 인도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도 굉장히 비생산적인 나라거든 이게. 그거 이제 옛날에 누구의 인디라 간디도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변호사 말이 많지 이게. 그래서 인도 사람과 거래하기가 무지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우디 여러분 잘 알 거고, 사우디는 뭐 음식이나 또는 그 이슬람 법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터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터키도 이게 이슬람 국가. 근데 이제 일반 이슬람하고 달라가지고 이슬람 국가 중에도 뭐 여성들이 전부 막 차도로 뭐 쓰고 막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인도네시아 같은 거 안 써. 이게 나라마다 좀 틀리다고. 근데 트리키에 가보니까 그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쓴 사람도 있고 쓴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제 또 백인도 있어. 백인.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오스만 터키 때 막 그리스 이런 데서 막 백인 여자들을 잡아다가
궁전에다 막 넣어놓고 거기서 궁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당히 그 백인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터키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 시장은 크다. 예, 그런 걸 알면 되겠고. 나이지리아가 이제 사기꾼들이 무지 많거든. 여러분들이 해외 혹시 근무 이제 주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재원 나가면 막 메일이 굉장히 와. 뭐라고 온지 알아? 내가 나이지리아의 누군데 옛날에 대통령 뭐 동생인데 돈을 뭐 1억 달러를 나이지리아 은행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가져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사기 메일 무지 많이. 그런 거 받으면 근데 그거 봐도 사기 아니냐. 근데 그 메일 받고 미국 사람도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막 털리고 온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낮고 사기꾼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구가 1억 3천만 명의 상유국이잖아요. 예, 정상적인 무역으로 하면은 굉장히 시장이 크죠. 그 아래 그림 보면 이렇게 생각 동남아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너절한데 또 기회가 있다. Your Excellency가 뭐예요? 각하란 뜻이야. 각하. 예? 우리도 옛날에 대통령한테 각하께서 그랬지. 요즘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Your Excellency 그러면 옛날에 유럽에서 이렇게 다 썼어요. 지금 Your Excellency 뭐라고 쓰는 나라는 왕국 아니면 안 써. Her Majesty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여왕님 뭐 His Majesty 그 여왕님 그거 Your Excellency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극존칭을 안 쓴다 이게 더 이상 임금님한테는 쓰지 안 써.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부 나라는 조금만 높은 사람도 Your Excellency 있어 막 그래. 그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면은 그런 나라에 맞게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왔지 no problem, no problem, many problem이라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러시아 교수가 이제 3년 반이나 근무를 했어요. 가슴으로 일해야 무슨 얘기죠? 아까 독일하고 정반대. 러시아는 진짜 가슴으로 일해야 따뜻한 가슴으로 일해야 돼. 이성이 아니고 심지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지. 머리가 계산이 복잡하면 왜 전쟁이 지들 질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러시아는 한 7~80%의 생필품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경공업이 발전 안 해 있는 거지. 여기 보이는 빨간 저 장미나 이런 게 어디서 왔겠어요? 러시아에서? No thank you 아니야. 저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왔을 거라고. 이 꽃이 어떻게 오느냐? 꽃의 유통 경로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개도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비행기로 어디로 오느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하회 시장으로 와요. 야 거기서 경매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가져가. 뭘 하고 트럭에다 싣고 한 일주일 싣고 가. 그래가지고 다시 모스크바에서 도착해가지고 그게 비행기로 다시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상점까지 가.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 그 화훼 시장, 꽃 시장의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저 한국 업체들이 뭐 그 얼른 저 일산이나 이런데 꽃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가까운데 하루만 가는데. 근데 그거 안 돼. 왜? 꽃은 개도국 특혜관세를 GSP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하려면 정상 관세를 내고 몇 퍼센트 관세를 내야 되지만 개도국 것은 무관세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런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고 여성은날을 꼭 챙겨야 돼. 러시아에서 3월 8일 여성들한테 그날 꽃 뭐 선물 안 해주면 1년간 괴롭힌다 이거죠. 이런 러시아에 거래하면은 꼭 여성은날 이런 거 챙겨야 돼요. 상담시 이건 뭐 그냥 몇 개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 교수가 쓴 거 아니고 이거 저 코트라 그 저기 뭐야 컨트리 프로파일 국가정보에 있는 걸 교수가 따온 거예요. 이거 하나 좀 알아둬야 돼요.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글꼴을 사용하라. 우리가
물론 뭐 저기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워드 이제 국제무역을 하면 다 워드나 엑셀을 써야 돼요. 근데 뭐 어찌 하다 보면 아래 우리 저 아래 한글에서 써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익힌다 이거지. 그런 얘기. 그러니까 평범한 에리알이나 타임앤 로만, 타임스앤 로만 쓰는 게 가장 간단해. 이메일하고 뭐 할 때, 문서 작성할 때.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교수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보면 뭐 바이어가 뭐 바이어한테 연락했는데 회신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 뭐 첨부 파일 보냈는데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자신 없으면 전부 PDF로 전환해서 보내야 돼.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교수는 지금도 그래요. 누구한테 보낼 때 아래 한글로 타이핑 해가지고 PDF로 보내든가 아니면 둘 다 보내든가 이렇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역할 때는. 독일은 어떤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휴일이 다 똑같죠. 독일은 틀려. 저쪽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이 방학 시작하는 날짜도 틀리고 쉬는 날도 틀려. 저쪽에 저 바이에른 남쪽에 있는 데가 휴일이 너무 많아. 종교가 거기는 이제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해요. 독일은 4년제 대학을 가려면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 영어를 다 잘해요. 비교적 보수적이다. 미국보다는 훨씬 보수적이다. 이것도 하나 웃기는 얘기인데 인상과 호칭. 교수가 독일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녔거든. 내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여자 강사인데 하도 키가 커가지고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강사님 얼굴 보려면 얼마나 키가 크면 그게 그리고 허리가 한 여기쯤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허리만 보여. 뭐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떡대가 어마어마해. 막 여자들도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들의 개념이 이제 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런 얘기 하죠. 미국 사람한테 How can I call you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이 데이빗 뭐 불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독일 사람은 틀려. 미스터 누구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해.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냥 영이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걸 뭐 이름 봐가지고 뭐 김영희인데 야 영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고 미스 킴이라고 할 거냐 영이라고 할 거냐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8시면 다 집에 간다.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뭐 저녁에 약속을 뭐 8시에 해가지고 10시까지 밥 먹읍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건 안 되고. 근데 스페인은 돼. 밥을 몇 시부터 먹는지 알아요? 10시부터 먹어 저녁밥을. 웃겨. 하여튼 스페인 가보면. 이태리는 뭐 그냥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문화적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이태리, 그리스, 독일이 어떤 나라? 이게 거기는 통일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00년밖에 안 됐어. 계속 나눠져 있고 막 식민지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데는 전부 지방 분권이에요. 분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다 똑같잖아요. 제도가. 근데 이런 나라들은 틀리다고. 뭐 베네치아하고 이쪽 밀라노하고 달라 많이.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태리에 가려면은 정장하고 정장. 사람들 아줌마들 마트 갈 때 다 저 밍크 코트 입고 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쉬었다가 드디어 전시회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네, 고생했어요.